박정훈님 댁 맞으시죠? 택배 왔습니다. 박정우 씨한테 온 택배가 맞나요? 미숙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주문한 물건이 없었거든요. 네, 박정훈님 앞으로 온 게 맞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택배를 받았고 박스를 조심스럽게 뜯어보았습니다. 뜯자마자 미숙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믿기지도 않는 광경이 눈앞에 벌어진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인생의 향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스며들던 오후 2시, 정미숙은 늘 하던 대로 차를 우리고 있었습니다. 63살의 나이에도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하고 우아했죠.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바라보며 미숙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변하지 않은 이 평온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소중한 행복이었거든요. 여보, 당신이 좋아하는 카모마일 우렸어요. 미숙이 부르자 서재에서 작업하던 박정우가 안경을 벗고 나왔습니다. 66살의 정우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회색빛 머리가 섞였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품격을 더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존중하는 의미에서 부부 모두 존대를 해왔죠. 고마워요, 여보. 오전에 집안일 하느라 바쁜 하루였네요. 정우가 찻잔을 받으며 말했죠.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아내 앞에서만큼은 항상 온화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미숙은 남편 맞은편에 앉으며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회사 일은 어때요? 이번 달 매출은 괜찮던가요?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여보가 재물을 꼼꼼히 관리해 주시니까 안심이 되죠. 정우가 고마운 듯 말했습니다. 실제로 인테리어 회사의 모든 명의는 미숙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사업자 등록증부터 통장까지 모든 것이 그녀 명의였죠. 하지만 그것은 세금 문제나 여러 가지 실용적인 이유 때문이었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내일 성민이가 온다던데 뭘 해먹일까요? 미숙이 둘째 아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32살의 성민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착실한 직장인으로 부모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성민이는 뭘 해도 잘 먹으니까 그냥 된장찌개라도 끓여주면 좋아할 거예요. 정우가 웃으며 답했죠. 그는 자식들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미숙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영이도 요즘 학교에서 바쁘다던데 이번 주말에는 함께 모이기 어려울 것 같네요. 33살의 딸 지영은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아버지를 많이 닮아서 차분하고 이성적인 성격이었죠. 미숙은 두 자녀 모두 정우를 무척 따르고 존경한다는 사실이 늘 흐뭇했습니다. 괜찮아요. 가족이니까 언제든 만날 수 있죠. 정우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시계를 보며 일어났습니다. 아, 그런데 여보. 이번 주 수요일에 부산 출장 가야 할 것 같아요. 큰 프로젝트인데 직접 가서 봐야 할 일이 생겼거든요. 얼마나 걸릴까요? 미숙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금요일 저녁에는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정우가 답하며 다시 서재로 향했죠. 미숙은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잔잔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평범하지만 안정된 일상이야말로 그녀가 바라던 삶이었어요. 젊은 시절부터 정우와 함께 일구어온 이 작은 행복이 그녀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뉴스를 보았어요. 정우는 신문을 보며 가끔씩 중요한 기사를 미숙에게 읽어주었고 미숙은 뜨개질을 하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런 고요한 시간들이 쌓여서 그들의 오랜 패턴이 되었죠. 여보는 정말 좋은 남편이에요.
미숙이 불쑥 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정우가 신문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정우가 당황하며 웃었죠. 그냥요. 오늘따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참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미숙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는 잠시 복잡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환한 미소로 답했어요. 나도 여보 덕분에 행복해요. 정말로요. 그날 밤 미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평온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젊은 시절에는 더 많은 것을 바랐지만 지금은 이 소소한 일상이면 충분했습니다. 옆에서 잠든 남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미숙은 감사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평온한 일상이 곧 산산이 부서질 거라는 것을요. 때로는 가장 평범한 하루가 인생의 마지막 평온일 수도 있다는 걸 말이죠. 수요일 아침 정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출장 준비를 했습니다. 미숙은 남편을 위해 간단한 도시락을 싸주며 말했어요. 부산까지 가는 길 멀으니까 조심히 다녀와요. 걱정 마세요. 금요일 저녁에는 꼭 돌아올게요. 정우가 미숙의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미숙은 혼자만의 시간이 시작됨을 느꼈어요.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숙이 문을 열어보니 택배 기사가 서 있었어요. 박정우님 댁 맞으시죠? 택배 왔습니다. 박정우 씨한테 온 택배인가요? 미숙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주문한 물건이 없었거든요. 네, 박정우님 앞으로 온 게 맞습니다. 택배 기사가 확인해주며 박스를 건넸어요. 미숙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택배를 받았습니다. 발송인 란에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어요. 그냥 익명이라고만 되어 있었죠. 박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왠지 묵직한 느낌이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미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누가 보낸 건지도 모르는 택배를 열어봐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온 것이니 열어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스를 조심스럽게 뜯어보니 안에는 봉투 2개가 들어 있었어요. 하나는 좀 두꺼워 보였고 다른 하나는 얇았습니다. 미숙은 두꺼운 봉투부터 열어봤어요. 안에서 나온 것은 호텔 숙박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바로 어제 수요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정우는 수요일에 출장을 간다고 했는데 왜 수요일 날짜에 서울 호텔 영수증이 있을까요? 미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영수증을 자세히 보니 서울의 한 호텔이었습니다. 그리고 투숙객 명단에는 박정우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이게 뭐지? 미숙이 중얼거리며 다른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을 보는 순간 미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임신 테스트기와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그것도 2줄이 선명하게 나타난 양성 반응을 보이는 테스트기였어요. 미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되면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손에 들린 영수증과 임신 테스트기를 번갈아 보며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썼습니다. 아니야, 이건 실수일 거야. 미숙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분명히 다른 사람이 잘못 보낸 거야. 하지만 택배 상자의 수취인 이름은 분명히 정미숙이었습니다. 그리고 호텔 영수증의 투숙객 이름도 박정우였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이었죠. 미숙은 휴대폰을 들어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통화 중이었어요. 다시 걸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제야 미숙은 이상함을 느꼈어요. 정우는 평소에 아내의 전화를 받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녁이 되어서야 정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해요.
회의가 길어져서 전화 못 받았어요. 내일 저녁에 돌아갈게요. 미숙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대신 호텔 영수증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체크인 시간은 수요일 오후 3시, 체크아웃은 목요일 오전 10시였어요. 부산으로 간다고 거짓말을 한 거야. 미숙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결혼 생활 처음 느끼는 배신감이었어요. 그날 밤 미숙은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혹시 정말로 남편이 다른 여자와, 그리고 그 여자가 임신을. 아니야, 아직 확실하지 않아. 미숙이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 누군가가 자신에게 이런 증거를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도 어렴풋이 짐작이 갔죠. 다음 날 금요일 미숙은 하루 종일 집안을 서성거렸습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정리하고 요리를 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택배 내용물로 가득했어요. 저녁 8시쯤 정우가 돌아왔습니다. 여보, 다녀왔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어요. 어서 와요. 많이 피곤하시죠? 미숙도 최대한 평상시처럼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를 바라보는 미숙의 눈빛은 달랐어요. 30년가량 봐온 남편의 얼굴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출장은 어땠어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힘들었지만 잘 마무리됐어요. 계약도 따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우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전혀 거짓말하는 기색이 없어 보였어요. 미숙은 정우의 여행 가방을 보며 물었습니다. 세탁물 있으면 내놔요. 아, 네. 고마워요. 정우가 가방을 열어 옷들을 꺼냈어요. 그 순간 미숙은 정우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향수와는 전혀 다른 여성용 향수 냄새였어요. 그 순간 미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호텔 영수증과 임신 테스트기, 그리고 지금 이 향수 냄새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미숙은 억지로 평정을 유지하며 말했어요. 목욕하고 저녁 드세요. 김치찌개 끓여뒀어요. 고마워요, 여보. 정우가 욕실로 향했습니다. 혼자 남은 미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쉬었어요. 30년간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분노가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미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5시에 잠에서 깬 것이었어요.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정우를 바라보며 미숙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미숙의 머릿속은 어지러웠어요. 계란을 굽다가 태우고 밥을 하다가 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질척해지고 평소 같으면 절대 실수하지 않을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요? 정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미숙의 이상한 모습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잠을 잘 못 자서 그래요. 미숙이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를 바라보는 미숙의 시선은 예전과 달랐어요. 오랫동안 함께 산 남편이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따뜻했던 미소 뒤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오후가 되자 미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우가 서재에서 작업하고 있을 때 미숙은 그 택배 상자를 들고 들어갔어요. 여보, 잠깐 얘기 좀 해요. 미숙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네,
무슨 일이에요? 정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미숙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듯 했습니다. 미숙은 조용히 호텔 영수증을 정우 앞에 놓았어요. 이게 뭐죠? 정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말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건 제가 물어볼 말이에요. 수요일에 부산으로 출장 간다고 했는데 왜 수요일 날짜에 서울 호텔 영수증이 있는 거죠? 미숙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업무상 만남이었어요. 업무상 만남? 미숙이 되물었어요. 네. 프로젝트 관련해서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서요. 정우가 어색하게 설명했습니다. 미숙은 임신 테스트기를 꺼내 정우 앞에 놓았어요. 그럼 이것도 업무상 만남과 관련된 건가요?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정우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인가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로 다른 여자가 있는 건가요?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어요. 얼마나 됐어요? 미숙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정말로. 그냥 실수였어요. 정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실수? 미숙이 비웃듯 말했어요. 실수로 호텔에 가고, 실수로 관계를 맺고, 실수로 임신까지 시킨 거예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미숙이 차갑게 물었어요. 여보, 그건 말해요. 미숙이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남편에게 소리를 지른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하나라는 사람이에요. 프리랜서로 일하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예요.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회사 일로 알게 된 여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해온 것일까요? 나이는 얼마나 돼요? 42요. 20살이나 어린 여자였습니다. 미숙은 갑자기 자신이 초라해졌어요. 63의 늙은 여자와 42의 젊은 여자. 남편이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뻔한 일이었죠. 사랑해요? 미숙이 물었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정우가 급하게 부인했습니다. 여보만 사랑해요. 정말로요. 그럼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미숙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나왔어요. 나와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 부족한 게 있었나요?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자신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그냥 외로웠고 그 여자가 자신을 젊은 남자처럼 대해줬고 순간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었어요. 미안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정우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미숙은 정우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지금 그 여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임신한 아이는요? 그건 아직 정우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연락하고 있는 거죠? 미숙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정우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미숙은 갑자기 힘이 빠졌어요.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방에 들어가서 생각 좀 할게요. 여보, 혼자 있고 싶어요. 미숙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날 밤 미숙은 침실 문을 잠그고 혼자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 탄력을 잃은 몸.
언제부터인가 자신이 이렇게 늙어버렸을까요? 42의 그 여자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했어요. 아마 자신보다 훨씬 젊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우의 아이를 뱃속에 키우고 있겠죠. 미숙은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를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사랑도 신뢰도 행복했던 기억들까지도 모두 거짓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눈물과 함께 마음 깊은 곳에서 다른 감정도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분노였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가슴 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죠. 일요일 아침 미숙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부엌에 나왔습니다. 정우는 소파에서 밤을 보낸 듯 구겨진 모습이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오후가 되자 미숙은 답답해서 정우에게 물었습니다. 더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그 여자가 왜 저한테 이런 걸 보냈는지. 정우는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어요. 지난 4월쯤부터였어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외주 디자이너가 필요해서 정하나라는 여자를 만난 거군요. 네. 처음에는 정말 업무적인 관계였어요. 그런데 정우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를 좋게 봐주는 것 같았어요. 나이 차이도 많은데 편하게 대해주고 가끔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정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미숙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던 거네요. 젊은 여자가 관심을 보여주니까. 정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언제부터 그런 관계가 됐어요? 얼마 전 프로젝트가 끝나고 회식을 했는데 그날 밤에 정우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미숙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얼마 전 불과 넉 달 전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자신은 남편이 일에 바쁘다며 이해해주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다른 여자와. 그 여자가 임신한 건 언제 알았어요? 한 달 전쯤요. 하나 씨가 연락이 왔었어요.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정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책임지라고 했나요? 그 여자가. 처음에는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정우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숙은 이제 상황을 이해했어요. 정하나라는 여자는 임신 사실을 알리고 정우의 반응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우는 책임을 지기는커녕 피하려고만 했을 테고요. 그래서 그 여자가 화가 난 거군요. 연락을 피하니까 나한테 이런 걸 보낸 거고. 미숙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석이 담겼어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숙의 추측이 정확했거든요. 지금도 연락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정우가 고백했습니다. 미숙은 웃음이 나왔어요.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그 여자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임신했는데 남자는 연락도 안 받고. 그래서 아예 부인한테 폭로해버린 거네요. 정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자신의 비겁함이 얼마나 한심한지 깨달았거든요. 그 여자 연락처 알려주세요. 미숙이 갑자기 말했어요. 뭐요? 정우가 놀란 눈으로 미숙을 봤습니다. 연락처요. 제가 직접 얘기해 볼게요. 여보, 그러지 마세요. 괜히 더 복잡해질 뿐이에요. 복잡해질 게 뭐가 있어요? 이미 다 끝난 일인데. 미숙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정우는 망설였지만 결국 정하나의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미숙은 그 번호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전화해 볼게요. 여보, 정말 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한 달째 연락도 안 받으면서. 미숙이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그날 저녁 10시 미숙은 정하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리다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정하나 씨죠? 저는 박정우 아내 정미숙입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정하나가 말했습니다. 아, 네. 택배 잘 받았어요.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미숙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모든 걸 알았어요. 남편도 다 인정했고요. 죄송합니다. 정하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다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왜 저한테 그런 걸 보내셨어요? 정하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일탈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홀몸이고 박 대표님도 좋은 분 같아서. 하지만 임신하고 나서는 달라졌겠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책임져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연락을 피하시더라고요. 미숙은 이해했어요. 정하나도 어쨌든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아이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정하나의 목소리에 혼란이 묻어났어요. 전화 너머로 정하나의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 사람한테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거예요. 통화를 끝내고 미숙은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다 들었죠?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비겁함이 두 여자를 모두 상처 입혔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월요일 아침 미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정우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여보, 어디 가세요? 회사에 가야 할 일이 있어요. 미숙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회사요? 무슨 일로요? 미숙은 정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업자 등록증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죠. 정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여보, 설마. 나중에 얘기해요. 미숙이 간단히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미숙은 회계사 김 선생을 불렀어요. 오랫동안 회사 재무를 도와준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모님,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김 선생이 궁금해했어요. 회사 정리를 좀 해야겠어요. 장부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주세요. 미숙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리라고 하시면 제 남편을 해임시키려고 해요. 김 선생이 깜짝 놀랐어요. 사모님, 그게 무슨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어요.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미숙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사업자 등록증부터 모든 통장까지 자신 명의로 되어 있으니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직원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으려면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요. 오후가 되자 정우가 회사로 급하게 왔어요. 직원들로부터 이상한 소문을 들었거든요. 여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정우가 미숙의 사무실로 들어오며 물었어요. 보시는 그대로예요. 회사 정리하고 있어요. 미숙이 서류를 정리하며 답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이 회사는 제가 10년 넘게 일궈온 곳이에요. 명의는 제 거죠. 미숙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리고 자금도 제 통장에서 나간 거고요. 정우는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이었거든요. 법적으로는 미숙이 회사의 실소유자였습니다. 여보, 제발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요. 회사까지 건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다른 방법? 미숙이 비웃듯 말했어요. 당신이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고 임신까지 시켜놓고 이제 와서 다른 방법이 있다고요? 주변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대표 부부가 사무실에서 큰 소리로 다투는 걸 처음 보는 일이었거든요. 여보, 여기서는 안 돼요.
직원들이 다 듣고 있어요. 그럼 집에서 얘기하죠. 미숙이 서류를 들고 일어났어요. 오늘부터 당신은 이 회사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정우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연하죠. 배신한 사람과 어떻게 일을 계속해요? 미숙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살라고요? 다시 어디서 일자리를 구해요?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에요. 미숙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이 전혀 없었어요. 정우는 무릎을 꿇고 사정했습니다. 여보,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회사만큼은 믿을 수 없어요. 미숙이 차갑게 말했어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속여온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정우는 할 말이 없었어요. 자신이 뿌린 씨앗이었거든요. 다음 날 미숙은 자녀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먼저 딸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영아, 시간 있을 때 집에 좀 와라. 왜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얘기할 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야. 지영은 그날 저녁에 왔고 성민도 함께 불렀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인 건 오랜만이었어요. 왜 그렇게 심각해요, 엄마? 성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미숙은 깊은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너희 아빠가 바람을 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지영과 성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부모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었고 그 여자가 임신까지 했어. 미숙이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성민이 아버지를 노려봤어요. 아빠, 정말이에요?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대답해요. 지영이 소리쳤습니다. 정말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미안하다. 정우가 간신히 말했어요. 지영이 벌떡 일어났어요.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오랜 세월을 함께 산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해놓고? 성민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아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렇게 존경했는데. 얘들아, 아빠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어.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어요. 평생 롤모델로 여겨온 아버지의 배신에 충격을 받은 것이죠. 엄마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영이 물었어요. 이혼할 거야. 미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성민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 사람과 더 살 이유가 없죠. 지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편에 설게요. 아빠는 이제 우리 아빠가 아니에요. 정우는 자녀들마저 자신을 등지는 모습을 보며 절망했어요.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미숙은 정우에게 말했어요.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세요. 여보,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변호사 통해서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서명하세요. 정우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미숙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깨진 신뢰는 다시 돌이킬 수 없었어요. 수요일 아침 정우는 큰 여행 가방 2개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랫동안 살던 집에서 쫓겨났죠. 미숙은 현관에 나와 배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창문 너머로 남편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죠. 정우가 처음 찾아간 곳은 오래된 친구 이 과장 집이었어요. 대학 동기로 가끔 술을 마시는 사이였습니다. 정우야, 갑자기 무슨 일이야? 이 과장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며칠만 재워줄 수 있어? 집에 좀 문제가 생겨서. 정우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흘도 지나지 않아 정우는 눈치를 봐야 했어요.
이 과장의 아내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미안해, 정우야. 우리 집사람이 좀. 이 과장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정우는 결국 원룸을 얻어야 했어요. 66살 나이에 원룸에서 혼자 살게 된 것입니다. 방은 좁고 허름했지만 지금의 정우에게는 그것도 감사해야 할 일이었어요. 더 큰 문제는 수입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완전히 쫓겨난 정우는 당장 생계를 해결해야 했어요. 하지만 66살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인테리어 업계에서 10년 넘게 일했는데 정우가 이력서를 내며 말했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나이를 이유로 거절했어요. 간신히 구한 일자리는 작은 인테리어 업체의 단순 작업자였습니다. 월급은 이전의 3분의 1도 안 됐어요. 예전에는 사장이었는데 이제는 막내 직원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저씨, 이거 좀 옮겨주세요. 자신보다 어린 직원이 반말로 지시하는 것도 참아야 했어요. 정우는 매일 몸이 아팠습니다. 나이에 맞지 않는 육체 노동을 하다 보니 허리와 무릎이 계속 아팠어요. 그래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했거든요. 더 힘든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동네에서 정우의 이야기가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대표가 바람 피우다가 아내한테서 쫓겨났다더라. 아, 그래서 요즘 못 보이는구나. 나이도 많은 게 철이 없어. 젊은 여자와 바람 피우다가 임신까지 시켰다던데? 정우는 동네 슈퍼에서 물건을 살 때도 주인 아주머니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어요. 예전에는 사장님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정우는 정하나에게 연락했어요. 어쩌면 그녀가 자신의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 씨, 저예요. 박정우. 네. 정하나의 목소리는 냉담했어요.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 무슨 얘기요? 아이 얘기요. 제가 책임지겠어요. 정하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너무 늦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미 수술받았어요. 지난주에. 정하나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정우는 말문이 막혔어요. 왜 그런 결정을? 왜겠어요? 당신이 연락도 안 받고 도망 다녔잖아요. 혼자 키울 자신도 없고. 정하나가 쏘아붙였습니다. 하나 씨, 미안해요. 정말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제가 얼마나 혼자 고민했는지 알아요? 정하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시 시작해요. 제가 책임질게요. 됐어요. 이제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고 싶어요. 정하나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우는 핸드폰을 바라보며 절망했어요.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된 것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끊어졌어요. 성민에게 몇 번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고 지영은 아예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어느 날 정우는 우연히 길에서 성민을 만났어요. 성민아. 정우가 반가워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성민은 아버지를 보고도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요. 마치 남남인 것처럼 말이죠. 성민아, 아빠야. 정우가 뒤쫓아가며 불렀지만 성민은 발걸음을 빨리하며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정우는 무너졌어요. 자식들마저 자신을 외면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저녁에 원룸으로 돌아온 정우는 거울을 봤어요. 한 달 사이에 확연히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더 휘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어요. 뭔가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컵라면과 김치밖에 없었어요. 예전에는 미숙이 정성껏 차려준 집밥을 먹었는데 이제는 혼자서 라면으로 저녁을 때워야 했습니다. 정우는 라면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소중한 자녀들도 오랫동안 일궈온 회사도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내가 뭘 한 거지? 정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요. 깨진 신뢰는 다시 복구할 수 없었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정우는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 정우는 좁은 원룸에서 혼자 잠을 청했습니다. 옆자리에 미숙이 없는 게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어요. 오랫동안 함께했던 따뜻함이 그리웠지만 이제는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우가 집을 떠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미숙은 혼자 남은 집에서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조용해서 답답했지만 점차 이 고요함이 편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만의 시간이었어요. 누군가를 위해 아침을 준비할 필요도 없고 눈치 볼 일도 없었습니다. 미숙은 천천히 차를 우리며 창 밖을 바라봤어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있었어요. 오랜 세월을 누군가를 돌보며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 괜찮으세요? 지영이 주말마다 들러서 안부를 물었어요. 괜찮다. 혼자 있는 것도 나쁘지 않네. 미숙이 웃으며 답했지만 지영은 어머니의 억지스러운 밝음을 느꼈습니다. 엄마, 뭔가 하고 싶은 것 없으세요? 취미라든지. 미숙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취미라는 게 있었나 싶었거든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자신만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성민도 자주 연락했어요. 엄마, 아빠 소식 들으셨어요? 굳이 알고 싶지 않다. 미숙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막일하고 있다던데 많이 초라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우의 근황을 들어도 동정심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미숙은 오랫동안 정리하지 못했던 서랍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권을 발견했습니다. 몇 년 전에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여권이었어요. 이걸 왜 만들었더라? 미숙이 여권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기억이 났어요. 정우가 나중에 둘이서 해외여행이라도 가자고 해서 만든 것이었죠. 하지만 결국 그 여행은 가지 못했어요. 정우가 회사 일이 바쁘다며 계속 미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도 이미 정하나와 만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숙은 여권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 혼자서 가면 되잖아.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63살에 혼자 해외여행이라니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다음 날 미숙은 여행사에 갔습니다. 직원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혼자 가시는 거예요? 네, 혼자요. 미숙이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어느 나라로 가고 싶으세요? 미숙은 잠시 생각했어요. 유럽. 가고 싶어요. 예전부터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직원은 여러 패키지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이 상품은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를 도는 11코스예요. 혼자 가시는 분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미숙은 패키지 안내서를 꼼꼼히 봤습니다. 로마의 콜로세움, 파리의 에펠탑, 스위스의 알프스. 사진으로만 봤던 곳들이었어요. 이걸로 할게요. 미숙이 결정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미숙은 자녀들에게 연락했어요. 뭐라고요? 유럽 여행을 혼자 간다고요? 지영이 놀라며 물었어요. 왜 안 돼? 나도 내 인생 좀 살아보려고. 미숙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엄마, 위험하지 않을까요? 언어도 안 통하는데.
성민이 걱정했어요. 패키지 여행이니까 괜찮을 거야. 그리고 더 이상 누구 눈치 보고 살기 싫어. 자녀들은 어머니의 변화에 놀랐어요. 평생 조심스럽고 신중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과감한 결정을 내리다니요. 출발까지 일주일 남았을 때 미숙은 정우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나야. 지영이한테 들었는데 유럽 여행을 간다고? 당신이 알 바 아니에요. 미숙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제발.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저는 제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미숙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정우와 얽매일 이유가 없었거든요. 출발 전날 밤 미숙은 짐을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행용 캐리어에 옷가지를 넣으면서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느껴졌어요. 거울 앞에 선 미숙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아보자. 63년간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아내이고 누군가의 엄마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정미숙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지영이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무서우면 바로 연락하세요. 걱정 마라. 엄마가 생각보다 강해. 미숙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미숙은 딸을 꼭 안아줬어요. 고마워, 지영아. 엄마를 이해해줘서. 출국장에 들어서면서 미숙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이제는 앞으로만 나아갈 거예요. 비행기 좌석에 앉은 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오랜 기간 동안 남편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희생했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진짜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미숙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어요. 새로운 나라, 새로운 경험, 새로운 자신과의 만남. 모든 것이 설레었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미숙은 게이트 앞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권, 항공권, 지갑. 모든 것이 준비되었어요. 63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탑승 시작하겠습니다.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어요. 미숙은 천천히 일어서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뒤돌아볼 이유도 망설일 이유도 없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미숙은 주변 승객들을 둘러봤어요. 젊은 연인들, 가족 단위 여행객들, 그리고 자신처럼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로 여행을 떠나는 것 같았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미숙은 휴대폰을 꺼내 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지영아, 곧 이륙해. 걱정 말고 잘 지내.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도 행복하게 살아라. 사랑한다. 곧 지영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엄마, 정말 조심하시고 즐겁게 다녀오세요. 엄마가 행복한 모습 보고 싶어요. 저도 사랑해요. 미숙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핸드폰을 끄고 기내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과 단절되는 시간이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미숙은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을 바라봤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는 원룸에서 혼자 지내고 있을 정우가 있겠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12시간의 비행 끝에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 이탈리아의 따뜻한 햇살이 미숙을 맞았어요. 이국적인 공기와 낯선 언어들이 들렸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뛰었어요.
가이드가 한국인 관광객들을 모아놓고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10일간 함께할 가이드 김민수입니다. 미숙은 다른 관광객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신혼여행 온 젊은 부부, 은퇴 후 여행하는 또래 부부들, 그리고 자신처럼 혼자 온 중년 여성 몇 명. 각자 다른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첫날 저녁 호텔에서 미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로마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정우와 함께 보고 싶어 했던 풍경이었는데 혼자 보니까 또 다른 감동이 있었어요. 내가 정말 여기 와 있구나. 미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관광이 시작됐어요. 콜로세움에서는 고대 로마의 웅장함에 감탄했고 바티칸에서는 성 베드로 대성당의 장엄함에 압도당했습니다. 미숙은 매 순간을 사진으로 남겼어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기억 속에 간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파리에서는 에펠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곳이었거든요. 다른 관광객들이 연인이나 가족끼리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며 미숙은 혼자라는 것이 외롭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스위스 알프스에서는 맑은 공기를 마시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미숙은 그 순간 느꼈어요. 나는 아직 늙지 않았구나. 여행 중간중간 미숙은 자녀들에게 사진을 보냈어요. 에펠탑 앞에서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알프스에서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 사진 속 미숙은 생생하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지영이 답장을 보냈어요.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이런 엄마 모습 처음 봐요. 성민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멋진 분이었다니. 자랑스러워요. 여행 마지막 날, 파리의 작은 카페에서 미숙은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 내 첫 번째 혼자 여행이 끝난다.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지금은 아쉽다. 이렇게 자유로운 기분을 느껴본 게 언제였나 싶다. 63년을 살면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처음 생각해 보는 것 같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니까.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내 인생을 살고 싶다. 더 많은 곳을 가보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미숙은 함께 여행했던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열흘 동안 함께하면서 정이 든 사람들이었습니다. 혼자 여행하시는 거 보고 처음에는 걱정됐는데 정말 당당하고 멋있으셨어요. 함께 여행한 또래 여성이 말했어요. 저도 이런 여행이 처음이었는데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미숙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지만 예전의 자신으로는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요. 이 여행을 통해 새로운 자신을 발견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미숙은 마지막으로 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지영아, 이제 진짜 엄마 인생 살아보려 한다. 너무 걱정 말고. 사랑한다. 지영에게서 곧 답장이 왔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엄마만의 인생 응원할게요. 저도 사랑해요. 공항을 나서면서 미숙은 깊은 숨을 쉬었어요. 한국의 공기가 느껴졌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자유로웠습니다. 택시 안에서 미숙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모든 것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야. 정우는 자신이 뿌린 배신의 씨앗을 거두어 외롭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오랫동안 사랑과 희생의 씨앗을 뿌렸기에 이제 자유와 행복을 거둘 차례였어요. 집에 도착한 미숙은 여행 가방을 정리하며 다음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는 미국.
가고 싶은 곳이 너무 많았습니다. 거울 앞에 선 미숙의 얼굴에는 새로운 빛이 돌고 있었어요. 63년간 살아오면서 가장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정미숙만의 인생이 시작된 것이죠.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지만 미숙에게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진짜 자신만의 인생을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시간이 남아 있었으니까요.